이따금씩 무서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게 아파트입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가 배경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요. 복도식 아파트가 주는 공포감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길게 늘어진 깜깜한 복도를 걷다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사람 하나 없는 새벽에는 불이 다 꺼진 복도도 공포감을 자아내죠. 하지만 오늘 보시게 될 이야기에서는 그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시죠? 제 평생 단 한 번뿐인 경험이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강렬한 기억이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이직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당시 일을 하며 알게 된 분의 추천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나는 그 동네는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리 허름하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에 층간소음이 있긴 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집이었죠. 외근도 작고 야근도 많았지만 집에 들어가 쉴 때면 그리 아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일이 있고 나서는 그리 편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직을 하고 나서 한창 일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도 미팅이 많았고 저녁 자리도 많았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죠. 그날도 술에 절어 12시가 다 되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한숨을 깊게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을까 싶은 생각이 듦과 동시에 드문드문 보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들을 한참을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뭔가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짧은 순간에 보였죠. 담배라도 피는 건가 싶어 곧바로 쳐다보진 않았지만 아파트동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슬쩍 위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 좋은 제가 봤던 게 맞더군요. 최소 15층은 되어 보이는 곳의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제 쪽을 빤히 보고 있더군요. 사람 구경하는 건가 시시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 빠르게 잠을 청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또다시 술과의 사투를 벌이며 집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괜히 아쉬운 생각에 담배나 한 대 피고 들어가려고 아파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회사를 가야 하나 생각을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불현듯 저번에 그 여자가 떠올라서 슬쩍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여자가 또 복도에 상체를 반쯤 걸치고 제 쪽을 보고 있더군요. 대체 뭐지 저 여자? 왜 또 이 시간에 저러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 때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최소 15층 높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해야 11층, 10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겁니다. 달밤에 아파트에서 산책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해되진 않았죠. 뭐 어쩔 거냐는 생각으로 피던 담배를 끄고 몸을 일으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씻고 나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켜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아까 그 여자를 본 곳은 제 맞은편 아파트였고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베란다를 통해 정확히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군요. 분명 거리는 멀었지만 같은 높이에서 보고 있으니 여자의 얼굴부터 시작해 옷 색깔, 표정까지 보였습니다. 얼굴 각도를 봤을 때 정확히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자의 눈이 새까만 것인지 아예 눈동자는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겨울이 다 와가는 시점인데도 검은 나시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원피스라는 걸 알게 되지만 복도 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아래는 안 보였고요. 한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자와 마주해 있다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예 방 창문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만 봤고 등을 돌아 누운 채 겨우 잠에 들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죠. 솔직히 저게 귀신인지 혹은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인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절대 귀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게 저는 그 전까지 귀신의 귀자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찌저찌 출근을 했고 그날은 저녁 일정이 없어서 7시께 집에 왔는데 입구에 들어서기 전 슬쩍 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또다시 자정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 이때는 아예 택시를 탈 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도 그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일을 대비해 빠르게 집에 들어갈 루트까지 구상하며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슬쩍 위를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역시나 그냥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기절할 뻔한 정신을 겨우 부여잡았죠. 아파트에 들어서면 왼쪽에 바로 계단이 있고 그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다가 바로 왼쪽 계단에 뭔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여자, 불빛 하나 없어 어두운 구석진 계단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까만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는 그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제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분명 잘했습니다. 놀란 기척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0.1초 만에 돋아버리고 오금이 저리는 와중에 아무런 내색 없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한 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에 그 여자가 아직 서 있는 걸 알고 있었고 혹시나 내려와서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 빨리 1층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어찌나 떨리고 무섭던지 혹시나 여자가 저 짧은 사이에 안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고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거실 커튼 치고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죠. 이때 알아챈 것은 총 3번에 걸쳐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점점 저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었고 그 말인즉 앞으로 더 가까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오금이 저리더군요. 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제 앞에 나타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으니 앞으로 최소 11시에는 들어와야 하는 건가 혹은 아예 코앞에서 마주했을 때 내가 뭘 해야 할까 같은 것들만 떠올렸습니다. 어디다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며 지내던 때 그날은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납품기일 조정 때문에 한참을 전화에 매달려 담배를 몇 가치나 태웠는데 전화를 끊자 옆에서 청소하시던 경비 아저씨께서 오시는 겁니다. 담배 피는 건 좋은데 제발 꽁초 좀 재떨이해 버리라고 핀잔을 주셨죠. 항상 꽁초는 재떨이해 버렸지만 어쨌든 어른이 하시는 말이니 죄송하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서 슬슬 올라가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냥 경비 아저씨께 여쭤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일 것이고 그러면 그 귀신도 아시지 않을까 싶었죠. 물론 대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거 혹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귀신 나오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저씨께서 한참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도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쳐다만 보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주영이 그 까만 옷 입은 여자애 말하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던지 네를 연신 외치면서 맞다고 그 여자 말하는 거라고 답했죠.
그 자리에서 담배를 2대를 피우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귀신이 맞고 이미 주민 중에 여럿이 그 여자를 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는 동 맞은편에 여고생이 살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아저씨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계신 듯 했으나 말을 아끼셨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대로 투신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집이 나갔는데 문제는 간혹 그 동에서 그 여고생을 봤다는 주민들이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놀이터에서 봤다, 아파트 계단에서 봤다, 심지어 택시기사 중에 여고생을 태우고 왔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히스토리도 중요했지만 결국 제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며 상황이 심각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또다시 말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그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딱히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만 하셨으니까요. 약간 답답했지만 걱정 말라고 몇 번 말씀하시니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시경을 통해 보니 아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앞에 와 계시더군요. 현관을 열었더니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아마 당분간 보이지 않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잘 달랬다고 하셨지만 그 방법은 말씀 주시지 않았고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뭘 해주셨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혹시라도 또다시 보이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당황해서 그러면 아예 해결이 안 된 건가 여쭤봤는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만 해결될 뿐 다시 여고생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긴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를 보내드리고 거실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달랬다고 하시는 말이 어디 저승으로 보냈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주 잠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결국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채 집에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지는 모순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그 여자를 보진 않았고 2년 계약을 꽉 채우고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계단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꿈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으니 아직 끝나진 않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대체 아저씨께서 뭘 하셨을까 말이죠. 달랬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는 아마 그 여고생의 죽음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이유를 달래서 그나마 당장의 불행은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차 강조하지만 귀신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귀신이어도 내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점점 다가왔던 이유도 앞으로 더 다가올 것도 같은 이유일 테죠. 아무리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뜬금없이 귀신을 마주치는 일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